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3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선수금으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호재가 발표된 직후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대로템을 둘러싼 이 기묘한 현상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 시나리오를 데이터와 실적을 중심으로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5년 8월 1일 폴란드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K2 전차 추가 물량 116대와 폴란드 현지 맞춤형 모델인 K2P AL64대 그리고 전차의 작전을 돕는 전차 81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계열 전차입니다. 전차는 혼자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교량 전차,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 전차, 그리고 고장난 전차를 견인하는 장갑 군안차가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폴란드가 이 지원 차량들까지 대규모로 주문했다는 것은 그들의 주력 기갑 체계를 완전히 한국형으로 바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이 들려온 뒤 현대로템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호재가 선반영되었다거나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식의 비관적인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는 매출 인식의 시차에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그 즉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전차가 실제로 제작되어 배에 실려 나갈 때 비로소 실적으로 기록됩니다. 2025년 8월에 체결된 2차 물량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즉, 진짜 실적 파티는 2027년 이후에나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단기 실적에 목마른 투자자들은 이 시차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했지만 기업의 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3조 원이라는 선수금입니다. 2026년 1월 폴란드 국책은행인 BGK가 주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 폴란드가 참여한 국제금융 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로템은 약 3조 5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조기 수령했습니다. 원래 계약된 날짜보다도 앞당겨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3조 원의 현금이 미리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 없이 원자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많은 협력사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며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국제금융망을 동원해 이 거액을 선불로 치렀다는 사실은 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약속임을 입증합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현장인 경남 창원을 가보면 이 열기를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현대로템 협력사들의 매출은 360%나 폭증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장갑판, 그리고 각종 정밀 센서를 만드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인력을 늘리고 공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경제 게시판에는 인력을 50명 넘게 새로 뽑았다거나 야간 수당이 2배로 늘어날 만큼 공장이 풀가동 중이라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본사의 수주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며 밑바닥 경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아직 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계약의 진짜 승부수는 기술 이전에 있습니다. 2029년부터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인 PGZ사와 부마르 라벤디 공장에서 K2 전차를 직접 조립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기술을 다 퍼주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이는 유럽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관세가 낮아지고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어 주변국인 루마니아나 체코가 K2를 주문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이미 9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K2 전차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K2 생산 거점이 되는 순간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보다 가격과 납기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 시장에서도 대규모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페루 육군과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를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페루 정부가 현대로템에 조달 독점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페루가 전차나 장갑차를 도입할 때는 무조건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하겠다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페루의 이러한 선택은 인접 국가인 칠레나 콜롬비아에도 엄청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성능은 서방권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하고 납기까지 빠른 한국산 무기가 남미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동의 이라크 역시 9조 4천억 원대의 대규모 계약을 논의 중이며 2024년 9월에는 이라크 육군 지휘부가 한국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폴란드, 페루, 이라크, 루마니아까지 모두 합치면 잠재적인 수주 규모는 40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미 확정된 수주 장호만 30조 원에 달합니다. 7년 동안 공장을 쉼없이 돌려야만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주문량입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1차 계약분의 성공적인 인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2차 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은 7조 원, 영업이익은 1조 2,5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의 주가 정체는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수주 장호 30조 원, 현금 흐름을 안정시킨 3조 원의 선수금,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생산 거점까지. 현대로템은 이제 단순한 국내 기업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우뚝 섰습니다. 시장이 뒤늦게 실적에 반응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이 확신할 때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변동성을 걱정하며 뒤돌아설 때 명확한 수치와 실질적인 생산 현장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 평원에서 그 위상을 높여가는 이 장대한 여정을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장부에 찍힐 그 압도적인 실적들이 주가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날을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